안녕하십니까, 정보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조 팀장이 안 나옵니다. 다음에도 안 나옵니다. 이유는 이제부터 실전 면접 멘토링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실전적으로 멘토링을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혼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실전 면접 멘토링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숙지시켜드릴 항목들이 좀 많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제가 총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즉 학교를 떠나서 사회를 나갈 때 가져야 될 9가지 조언, 제가 정리한 9가지 조언. 그리고 두 번째, 면접에 임하기 전에 상기해야 할 3가지 개념. 9가지 조언, 3가지 개념. 그 다음에 실전형 인재를 지향하는 선발 기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재 기업의 임원들 및 CEO들이 좋아하는 실전형 인재를 지향하는 선발 기준 4가지. 그리고 최종 선발 10대 채점 기준, 여러분들께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10대 채점 기준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행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듣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합격에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9개 멘토링 포인트, 즉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야모토 무사시 얘기를 했었죠.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른서에서 나온 9가지 조언, 미야모토 무사시가 얘기한 조언, 그건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왜 얘기했냐면 어떤 걸로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30대까지 무패로 이겼던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노년에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쓴 글이죠. 그게 오른손인데, 즉 말하자면 내가 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런 지지 않는 마음가짐, 승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쓴 거고, 그 승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9개로 나누어 준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9가지 조언이었어요. 자, 오늘 그 9가지 멘토링은 여러분들께서 현실에 맞게끔 제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자산 증식과 채무의 감소의 목적은 인격과 자존을 위한 경제적 획득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그대로 그냥 외우셔도 돼요. 두 번째, 직업의 의미는 인간다움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자유는 세상과 공감할 수 있고 또 공감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 인생의 풍미, 즉 인생을 그야말로 즐기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풍미, 생의 목적은 뭐다? 감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작은 성공을 통해서야만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대를 이끄는 것은 개성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테크는 돈을 지키는 것이지 불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테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가 또 금융권에 있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재테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테크는 내가 일로 번 돈을 지킨다. 이게 바로 재테크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남이 가지 않는 여덟 번째, 남이 가지 않는 길에서 1인자가 되어 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9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보시기 바란다 라고 해서 이 9번째까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간직해 두시면 사회생활에서 누굴 만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인식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임하기 전에 상기해야 될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런 개념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 시리즈에서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을 단기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막 살아왔잖아요. 그냥 뭐 막 재밌게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 돼 있냐면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인간은 3차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돼요. 4차원이면 정리가 필요 없죠. 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3차원 동물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에 임하기 전에 상기할 세 가지 개념. 첫 번째, 비용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스스로부터가 기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의식을 가지게 되죠.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비용이란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말하자면 내가 고용이 되는 사람으로서 나 또한 비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피력해 주신다면 상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책임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기업을 들어갔을 때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 소재의 개념이 확실한 인재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냥 고용된 사람일 뿐이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채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채용이 되건 공기업에 채용이 되건 심지어는 공무원이 되건 다 법적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갑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적 권리도 얻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은 사실 좋은 자리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리는 사실 별로 달갑지 않은 자리죠.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책임 소재의 개념이 확실한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책임 소재의 개념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석의 개념이죠. 첫 번째, 두 번째의 개념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면접관이라든지 사업체 또는 기업체의 장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매우 서프라이즈, 소위 얘기해서 상당히 감탄스럽고 놀라운 그런 어떤 존재로 보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재의 5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공감입니다. 그냥 공감이 간다. 그 사람 말하는 게 공감이 간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흥미롭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놀랍다. 서프라이즈의 개념.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세 번째예요. 네 번째보다 감탄스럽다. 아주 감탄할 정도. 다섯 번째가 뭐냐면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감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재의 마지막 기준이 바로 감동인데 사실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는 감동까지는 아닙니다. 감동까지는 아닌데 앞에 얘기했던 공감을 빼고 감동을 뺀 사이의 개념이 바로 말하자면 뭐다? 흥미롭다, 놀랍다, 감탄스럽다의 수준이 바로 비용 개념, 책임 개념, 분석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의 개념, 즉 분석 개념까지 갖추게 되면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졌을 때는 뭐다? 상당히 놀랍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면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이 간다의 개념은 뭐냐면 자소서의 개념입니다. 자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상대방에게 놀라운 감정을 줄 수 없어요. 자소서를 잘 못 쓰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자소서에서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공감이 되지 않는 공감의 수준까지 인지를 못 가기 때문에 자소서를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놀라움, 흥미로움, 놀라움, 감탄스러움입니다.
이게 바로 비용 책임 분석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놀라운 정도, 하나는 뭐다? 흥미로운 정도입니다.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되면 감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분석 개념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디테일의 개념. 여러분들이 사실은 디테일의 개념까지 가져가야 어느 기업에서 일설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디테일까지 가져가야 임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일 처리를 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 더 볼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하나 가지십시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동기, 여러분들 선배,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보다 또는 내 주변의 동기보다 내 선배보다 또는 내 팀원의 팀원보다 팀장보다 내가 못 보는 하나를 먼저 보는 것을 습관화시키십시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수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습관으로 가져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분석의 개념에 상당히 근접한 인재가 되실 거고, 이게 바로 디테일의 개념입니다. 그 디테일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상당히 디테일하게 본다라는 디테일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한 디테일은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보실 때도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런 것을 분석 개념에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비용 개념, 책임 개념, 분석 개념의 디테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개념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방금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것을 피력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본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을 다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께서 돌려가지고 계속 외워버리세요. 아까부터 얘기했던 9개의 멘토 포인트도 외워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으시고, 왜 본부장의 목소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본부장이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실전형 인재를 지향하는 선발 기준.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시시껄렁한 인재를 절대 뽑으려 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임원이나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뽑으려 한다니까 얼마나 눈높이가 높겠어요. 근데 그 눈높이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실전형 인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안 드는 행동, 제가 저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돈 안 드는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가 없는 행동이죠. 결과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기업은.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서 실전형 인재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제가 네 가지로 선발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격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인재. 여러분들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무서운 상대는 뚜벅뚜벅 나에게 걸어오는 상대다. 뚜벅뚜벅 나에게 걸어와. 가장 무섭습니다. 검도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상체를 절대 뒤로, 저도 검도에 대해서 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상체를 뒤로 넘기고 몸을 뒤로 빼는 순간 죽어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다가가야 삽니다. 뒤로 물러서면 죽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격의 목표를 타격한다. 내가 한 번에 이번엔 연습이야, 이번엔 연습이고 다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연습만 하게 됩니다. 이번도 실전이고 다음도 실전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인재, 이게 바로 실전형 인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승자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 늘 얘기하는 거지만 승자의 언어, 여러분들 승자들이 구사하는 언어, 여러분들이 언어, 내가 지금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미 예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세 번째, 양손이 비어있는 인재. 양손이 비어있는 기동형 인재를 말하는 거죠. 손에 아무것도 쥐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양손이 비어있지만 어떤 것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또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비록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지만 주형의 모든 지형지물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드렸어요. 어떤 컴퓨터 디바이스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순간 어딜 가서도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외국어? 양손이 비어있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 전사의 기질과 시인의 영혼을 겸비한 인재. 전사의 기질과 시인의 영혼. 여러분 이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2명 있습니다. 벌써 제 주변에.
예,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면접장에서 써도 좋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디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책도 쓰지 않고 있는 저만의 갖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이죠. 예, 전사의 기지가 시인의 영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담고 예,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 네 번째 최종 선발 10대 채점 기준 예, 각 10점씩 100점 만점인데 첫째 정말 잘 들으십시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앞으로 성공 잠재력이 보이는 자. 세 번째, 현재보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자. 네 번째, 실전 감각이 갖추어진 자. 다섯 번째, 유심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여섯 번째, 상식적 사고를 가진 자. 일곱 번째, 열정, 균형 감각, 판단력을 갖춘 자. 여덟 번째, 기본을 지키는 인간의 본성을 갖춘 자. 아홉 번째, 디테일한 일처리의 습관을 가진 자. 그리고 열 번째,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대담성이 있는 자. 이것을 쫙 나눠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왜 실패하냐면 그들이 뭘 알고자 이 질문을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질문은 상당히 평범하게 나갑니다.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가는데 그 질문의 목적은 바로 본부장이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알고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실전형 인재를 뽑기 위해서 임원이라든지 또는 대표이사들이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건 100점은 아니고 90점은 맞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냥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그 과일처럼 방금 본부장이 얘기했던 이런 포인트만 알고 있다는 것. 이 포인트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이 포인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접관도 그 질문에 그 답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얘기했던 이 포인트가 나오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 이 포인트가 영영 계속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부장이 오늘 실전 면접을 시작한다라는 지금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이야기입니다.